없는 집 자식이면 말이라도 잘 듣던가. 자존심은 뭐 이리 강해서는 이렇게 살림을 하면 어떡하니?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았나 보구나.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너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살림할 줄도 모르니?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 제발. 너가 뭘 안다고 이런 집에 살겠다고 했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게 뭐니? 이런 음식을 우리 아들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야? 네 부모는 너한테 요리도 안 가르쳤니?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내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우리 집이 조금 가난한 집이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죠. 남편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는 금방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는 듯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차갑고 냉소적인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제품을 검사하듯 꼼꼼히 살펴보시는 듯했죠. 그리고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데려오다니. 그 말에 담긴 냉소적인 어조가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아들을 꿰어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입술이 떨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할 거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어요. 없는 집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저에게 붙여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엄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해주어 잠시 안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미세한 경멸의 표현들을 보내셨어요. 제가 젓가락을 드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듯했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저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말들이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고난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행복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했나 봐요. 이 결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안겨줄지를요.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며느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그 방문이 검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되고 불안해졌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완벽하게 정리하려 했었죠. 소파 쿠션의 각도까지 신경 쓰며 주방 싱크대의 작은 얼룩 하나까지 필사적으로 지웠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는 급하게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집 안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며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가구 위의 먼지를 확인하고 꽃병을 들어 올려 그 밑까지 검사하셨죠.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살다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 존재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혀를 차셨죠. 이렇게 음식을 관리해서야 우리 아들 건강은 어쩌려고 그러니? 저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을 불러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얘야, 네 아내가 살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걱정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하니? 너가 좀 옆에서 찬소리라도 해라. 남편은 처음엔 엄마,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살림 좀 못하면 어때?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계속된 잔소리에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요리 실력도 비난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반찬을 맛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죠. 이렇게 요리해서 어떻게 남편 건강을 챙기니? 너희 집에선 이렇게 먹고 살았나 보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나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은근히 저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모습이었어요. 얘야, 너가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아. 너처럼 좋은 집 아들이 이런 집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고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밤이면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꼭 잘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저는 점점 이 가정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행복했던 신혼의 꿈은 서서히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을 찾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고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 눈빛만으로도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제가 막 퇴근하고 들어온 참이라 집안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소파에 널브러진 옷가지들.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흠잡을 거리로 보이는 듯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없는 집 자식이면 말이라도 잘 듣던가. 자존심은 뭐 이리 강해서는 이렇게 살림을 하면 어떡하니?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출신을 이유로 저를 무시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이 가정에서 저는 그저 없는 집 자식일 뿐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집안 형편을 들먹이셨어요.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았나 보구나.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셨어요. 너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살림할 줄도 모르니?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였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남편이 저를 지켜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무너졌죠. 남편은 그저 엄마 그만해.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며느리가 잘 해낼 수 있게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래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 저를 홀로 남겨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어요. 이 가정에서 저는 그저 없는 집 자식일 뿐이었고 제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베개를 껴안고 흐느끼면서 저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잘못됐어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이 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제 자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남편 앞에 서는 겉으로 다정한 척 하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몰아세우셨죠. 마치 제가 숨 쉬는 것조차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고생이야. 너가 뭘 안다고 이런 집에 살겠다고 했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았나 본데 우리 집 기준에는 한참 모자라. 아들 밥상은 제대로 차리고 있는 거야? 너희 집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출근해야 하니까요.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점점 제 자신감은 무너져 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고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보고서를 쓰다가도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한숨을 쉬곤 했죠. 동료들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맛보시고는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니? 이런 음식을 우리 아들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야? 네 부모는 너한테 요리도 안 가르쳤니?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남편을 위해 정성을 들였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대신 남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 말이라도 해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여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오해한 거 아니야?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너가 조금만 더 이해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이 가정에서 저 혼자만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넌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제 존재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갔어요. 한때 밝고 자신감 넘쳤던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대신 움츠러들고 불안한 사람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 희망만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매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거든요. 그의 중립적인 태도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를 욕하는 건 참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욕하는 건 못 참겠어.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그가 이번에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또다시 실망스러웠어요. 여보,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 너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난 정말 힘들다고. 제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제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너도 좀 더 노력해야 해. 우리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항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행동에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기분을 느꼈죠.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고자질했다며 더 화를 내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나를 욕하다니. 시집 와서 이렇게 가족을 이간질하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죠.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도 나름의 심정이 있으셔.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남편은 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가정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밤마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었죠.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를 가장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이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점점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인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버텼죠. 그 희망이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작아져갔고, 저는 더욱 깊은 고립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만 보였어요. 이것이 제 결혼 생활의 현실이었고, 저는 점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무엇이어야 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건 그날이었어요. 남편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보,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우리 엄마랑 당신 사이도 좋아질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며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고급 중식당에 도착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연출했어요. 저희 경제력을 보여주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저는 그 행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시작되었죠. 아이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중국집이 뭐니? 하긴 우리 며느리가 대접하기엔 여기도 비싼 건가? 얘 너무 무리하지 마려.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제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참고 계셨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죠.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 며느리 만나서 고생이야.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집에서 자랐으니 어쩔 수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제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어머니 앞에 있던 짜장면을 집어들더니 어머니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너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제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요.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제 부모님의 모습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만이 보였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게 당신이 원하던 화목한 가족 식사야? 남편은 어물거리며 말했어요. 자, 진정해. 엄마도 그러시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우리 모두 조금 흥분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남편은 결코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죠. 저는 이 가정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내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리고는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리를 달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짜장면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채 제 눈치만 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너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 없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오열하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이랑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럽고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이니 너가 결정하렴. 아빠랑 엄마는 너가 무슨 결정을 하던 널 지지한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이제야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죠. 행복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해왔는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도 들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제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눈 밑이 퀭한 걸 보니 그도 잠을 설친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어제 일은 정말 뜻밖이었어. 엄마가 그러실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어제 일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늘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외면했어.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제 결심을 보여주는 눈물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 더 이상은 안 돼. 다시는 내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럼 너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정말 그렇게 결심한 거야? 그래.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한 거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붉어져 있었죠. 수리염도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들어와.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려고 밖에 나가셨어요. 집 안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죠.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를 사랑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고통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제가 느꼈던 모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당신의 사과는 받아줄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남편이 간절히 말했어요. 내가 바뀔게. 엄마하고도 확실히 얘기해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좋은 시간들은 기억하지? 그때로 돌아갈 순 없을까?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감, 신혼 때의 달콤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의 고통스러운 날들도 떠올랐어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소중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나는 현재와 미래에도 행복하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단순히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그리고 난 이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어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안하고 또 미안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쉬기 힘들었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새 장을 열기로 했다. 아프겠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다. 펜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이렇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을 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점차 제 삶을 되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하는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계속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저는 온전히 제 힘으로 서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걱정 마.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마치 대학 새내기가 된 것처럼 설레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 안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취향대로 모든 것을 꾸몄어요. 밝은 색의 커튼, 좋아하는 그림들, 편안한 소파.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였죠. 이런 작은 결정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동안 가정 문제로 침체되어 있던 제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상사분께서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나 봐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눈에 띄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아봐 주니 기분이 좋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 제안도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세계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요가 수업에서 처음으로 힘든 자세를 성공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그 균형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삶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겼죠. 당신의 의견이 참 흥미로워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모임 멤버의 이런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 생각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이 감정도 내 삶의 일부. 이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눈빛이 더 밝아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너 요즘 정말 반짝반짝 빛나 행복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후 1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제 삶의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어갈지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제 가치를 알게 되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팀을 이끌고 있죠. 어떤 남성 동료가 여자가 팀장이라니.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 능력을 의심하신다면 일로 보여드리죠.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제 생각을 밝히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죠. 그 후로 그 동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특히 그중 한 분이 제게 큰 영감을 주셨죠. 용기를 내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글로 풀어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언도 하고 있죠.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려 들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요. 제 가치를 알고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듯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었죠. 더 이상 그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꼈어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좁고 편견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만남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눈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의 약점도 두려움도 모두 나야. 그것들과 함께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지금의 저는 행복해요. 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저, 그리고 앞으로의 제 모습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다른 며느리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어요. 출신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며느리 이전의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과 존엄성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건강한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 감정에 귀 기울이고 용기 내어 표현해 보세요. 남편과의 대화도 중요해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여러분 편일 거라 기대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경제력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 역시 지나갈 거예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